게이밍의 감성이 물씬 들어가 있으면서 게임뿐만 아니라 영상을 볼 때도 만족스러운 레이저의 게이밍 스피커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저 구독자 10,000명 달성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힉스입니다. 제가 아마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스피커 리뷰를 올린 적이 있어요. 다만 스피커, 그러니까 음향 쪽으로는 제가 진짜 절대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리뷰를 하기가 조금은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업로드는 따로 안 하고 한 3, 4년 동안 이런저런 스피커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레이저에서 이렇게 대포? 스탠딩 마이크? 뭐 이렇게 생긴 스피커가 있길래 이번 5월 달에 제가 구매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레이저의 논모 V2X 게이밍 스피커를 간단하게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거 5월에 샀을 때 그때 당시에 신제품인 줄 알고 구매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번 연도 5월 신제품이 아니고 작년 5월의 신제품이었더라고요. 굉장히 멍청했습니다. 이게 정확히는 논모 V2, 논모 V2 프로, 그리고 이 논모 V2X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V2X가 가장 저렴하지만 그만큼 기능이 좀 부족하긴 하죠. 서브 우퍼도 지원을 안 하고 삐까번쩍한 RGB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스피커를 한 4개월 동안은 잘 쓰기도 했고, 혹시 이 V2X 스피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영상으로 제작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안 하려다가 이 V2X 관련 리뷰가 많이 없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조회수 좀 빨아보고자.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알못이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언박싱 영상부터 한번 볼까요? 상자는 생각보다 정말 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닐로 감싸져 있었어요. 스피커 상자를 열었을 때는 포장이 고급스럽게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열어주면은 바로 스피커가 나오는데 상자가 왜 큰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생각보다 스피커의 크기가 있었어요. 스피커 비닐을 벗겨보면은 이런 디자인인 거를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충전 콘센트 변환기와 케이블이 있고 또 전원 어댑터도 있었습니다. 설명서를 제외하고 이게 끝이에요. 두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독특하기도 하고 매력적으로 생겼다고 생각해요. 약간 스탠딩 마이크 같기도 하고 항공기에서 제트 엔진 부분이랑 매우 유사하게 생겼죠. 또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우측에는 레이저의 로고가 박혀있고, 잘 보시면은 두 개의 디테일은 다른 게, 얘는 이렇게 선이 나와 있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메인 스피커의 정확한 이름은 오른쪽 스피커고 반대쪽은 왼쪽 스피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LED 표시등과 음량 조절, 그리고 전원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의 뒤를 보시면은 C타입의 USB 포트, 파워 포트, 왼쪽 스피커 포트가 있는데 C 포트는 본체와 연결해주는 포트이고, 가운데 파워 포트는 말 그대로 전력 공급 포트, 반대편은 이 왼쪽 스피커와 연결해주는 포트입니다. 확실히 게이밍 스피커다 보니까 멋은 있어요. 다만 아쉬웠던 거는 이렇게 각도가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각도 전환이 약간이라도 된다면 활용성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모니터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사용을 하면은 스피커 조작하기가 힘들어서 모니터를 들어 올리거나 스피커를 제 앞으로 끌어서 쓰고 있거든요. 물론 큰 단점은 아니긴 하지만 번거로우니까 귀찮기도 하죠. 또 그리고 레이저 무선 컨트롤 팟이라는 제품을 구매하면은 손쉽게 스피커를 조절할 수 있긴 합니다. 물론 가격은 좀 있지만요. 이 스피커는 각각 1.2kg, 총 2.4kg고 너비 13cm, 세로 18cm, 높이는 18.4cm입니다. 제 10.9인치의 갤럭시 탭 S9 FE와 비교를 해보면은 얼추 사이즈가 비슷한 걸 알 수 있죠. 세 번째는 실제 사운드예요. 사실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이렇게 스펙을 줄줄이 읽어드리는 것보다 일단 들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영상 특성상 그 사운드가 100% 전달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참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전문가분들은 딱 스펙을 들으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저 같은 스알못들은 처음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거든요. 일단 들어볼까요? 많은 목숨을 구했다, 카이. 이건 막을 수 있는 테러였습니다. 모두 다 정치질만 하느라 그들이 우리 손발을 묶지만 않았더라도. 그게 이 망할 놈의 현실이지. 왜 우린 구경만 해야 합니까? 정치질은 때려치우고 가서 싸워야 돼. 대인님, 계속해. 아무 나는 잘못. 당신의 장의 사령관이 아르코프 장군이다. 바르코프 정답들이 도시에 정확했어. 알겠소, 대장. 자, 다들 들었지? 아니, 무슨 얘기? 후방 지원 대기 중. 듣고 있습니다. 경고. 지진파가 감지되었습니다. 땅굴벌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물의 에너지가 최대치에 근접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기사단이여,
마침내 우린 운명의 기로에 섰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 연기가 있는 곳엔 우리 있는 것. 동시 첫 석양이 진다. 동시 처치. 플래시 포인트 필요한 사람 있지 않나? 걸 볼 수 있죠. 근데 물론 이 정도 스펙이면은 당연히 오버워치는 잘 돌아가야죠. 두 번째는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역시 최적화 갓겜답게 대부분이 매우 낮음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물론 이거는 두 개의 7.6인치 플레인지 드라이버가 장착 및 최대 음압 레벨 96dB 지원으로 게이밍 스피커지만 아쉽지 않은 출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100%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레이저의 입문용 스피커로는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들으셨던 것처럼 THX 공간 오디오를 지원하기에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를 볼 때도 생동감 있는 공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레이저 시냅스입니다. 로지텍에서는 G-HUB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듯이 레이저에서도 시냅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 레이저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서 다운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논모 V2X 스피커도 소프트웨어를 통해 관리를 하거나 이처럼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으니까 설치를 해주셔야겠죠. 이건 제가 실제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 건데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 가운데를 보시면은 컴퓨터에서 블루투스 4.0 이상을 지원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노트북이면은 대다수 다 지원을 하겠지만 컴퓨터라면은 그게 아닐 수가 있으니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다음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다 되면은 시냅스에서 스피커를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볼륨 조절도 할 수 있고 게임별 오디오 EQ 설정을 변경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맨 위로 올려보면은 THX 오디오 모드로도 변경해줄 수 있죠. 그리고 더 위에 EQ로 들어가 보시면은 상세 오디오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전 4개월 동안 정말 잘 쓰고 있는 게이밍 스피커입니다. 다만 제가 화이트 톤으로 데스크를 꾸미고 있다 보니까 이 스피커에서 화이트 스피커로 바꿀까 고민 중이에요. 화이트로 나왔으면 더욱 좋겠지만 지금은 블랙 단일 색상밖에 없더라고요. 또 이 스피커는 이렇게 전자기기와 유선 연결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블루투스 5.0을 지원하니까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애지간하면 유선으로 듣는 게 좋긴 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모 V2나 V2 프로랑 비교를 한다면은 우퍼도 없어서 저음 출력이 아쉽고 RGB도 없어서 감성도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 두 제품들은 이 논모 V2 X보다 비싸기에 금액을 생각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부분이긴 하죠. 일단 이 논모 스피커에 대한 리뷰가 많이 없기도 한데 보통 사람들이 보시면은 V2 프로나 V2를 갈 바에는 다른 감성 있는 화이트 톤에 아니면은 다른 더 출력이 좋은 그런 스피커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두 제품이 안 좋다는 건 정말 아닙니다. 레이저나 게이밍 스피커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스피커가 너무 좋지만 말 그대로 게임도 즐겨하지만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 그리고 게이밍 스피커보다는 일반 고출력의 스피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고민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하지만 그래도 이 V2X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엄청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들기에 입문자용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RGB가 없는 건 아쉽긴 한데 사실 제 책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RGB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을 거고 다만 아쉬운 거는 각도 조절이 없는 거 이건 진짜 좀 아쉽습니다. 뭐 스피커 중에 각도 조절이 되는 게 몇 개나 있겠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잘 보시면은 이렇게 공격적인 각도로 솟아있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아니 이거를 이렇게 구부리게 해주면 더 좋을 텐데 또 그리고 절전 모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15분인가 20분 정도 사용을 안 하면은 전원이 오프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스피커를 다 시키는
키는 게 좀 번거롭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냅스에서 설정해주면 돼요. 여기 전원에 들어가 보면은 유후 상태를 변경해 줄 수 있죠. 전 이렇게 15분에서 45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모니터함을 사용하고 스피커가 뒤에 있다 보니까 전원이 켜 있는지 안 켜 있는지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전원이 안 켜 있을 때 다시 키는 게 귀찮더라고요. 이쪽 아래쪽을 조금 더 두껍게 해서 컨트롤 할 수 있게 하면은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